오늘은 무주택자분들하고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무주택자분들도 있고 아마 1주택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 무주택자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무주택 기간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또는 1주택자였다가 주택을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주택의 가격보다는 너무나 많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부동산의 가격은 높았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늘 부동산을 살 때마다 투자를 했었을 때마다 느꼈던 것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때가 가장 쌌었다. 그리고 그때 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또 대출을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대출의 금리까지도 이제는 저금리의 기조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금리가 이제 뭐 7%를 넘는다 하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랐지만 그리고 예전에 주택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뭐 조정을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규제책들이 계속 나왔을 때도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을까? 비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규제 지역을 피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까? 취득세의 중과 그리고 양도세의 중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을 내가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자산의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주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가지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확장,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고 그리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빠르게 이 1주택자가 안 됐을 때는 그 시간의 길이가 계속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점점 쌓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점차 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집 마련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시면서 연로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주택의 가격이 뭐 5억,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통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그만한 행복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뭐 명품 백을 산다던가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산다던가 정작 중요한 삶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돈을 소비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다주택자의 심리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다주택자분들, 저 역시도 지금 좋은 부동산 그리고 좋은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규모는 어떤 규모인지 그런 것들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의 규모를 늘리고 부를 늘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서울의 핵심 수도권의 주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내가 확장을 하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살려고 늘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 분들은 늘 주택수를 더 늘리려고 또는 부동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늘 수요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다주택자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투자자 같은 경우에 주택을 계속 사고 부동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완화 같은 것들 시점이 왔을 때 이런 주택을 팔려고 하면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주택자들 니네들 물량 내가 안 사.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물량들을 사시는 분들 역시 다주택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그런 저평가된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분들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2주택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주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분들보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겠죠. 청약 같은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은 이제 1순위에서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75%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더 주택을 사기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청약을 넣고 싶어 죽겠는데도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 자격 제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정이나 이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지역들을 섭렵하지만 만약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무주택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생각의 전환점을 좀 틀리게 가져간다면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잣돈을 모으고 대출의 규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출의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너도 나도 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매물을 사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주택들을 살려고 할 거니까.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가 일부 있으면서 이렇게 양도세 완화로 매물들이 만약에 나오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 중에 어쩌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매물들이 모두 못난이 매물들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3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매물들은 3개의 매물이 다 좋지만은 정말 좋은 1개의 매물을 남기고 나머지 3번째 매물을 팔 수도 있고요. 2개의 매물을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입지의 물량들도 나오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싸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물량들은 수요층들이 두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 수요층 기반이 탄탄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자산의 이득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양도세 완화로 매물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니네 다주택자들 매물 그렇게 내놔도 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너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너무 고점에 사는 거 아니야?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런 물량들을 이제 사줄 수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물들을 사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 분들은 매물을 많이 산 다음에 이 매물들을 무주택자 분들한테 고가에 팔고 있는 현상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 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무주택이지만 이런 지금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가 좋은 이 시점에 무주택을 벗어나서 1주택자가 빠르게 되고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이 1주택을 내가 다주택자한테 넘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기가 쉽겠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이러한 세법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비과세도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나오는 매물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이런 물량들을 내가 여전히 다주택자 분들한테 넘길 수 있겠구나. 투자자 분들한테 넘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기에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무주택에서 임성배 TV를 보고 그래 내가 무주택이라서 조건이 좋으니까 그러면 1주택자가 되고 이 주택을 다주택자한테 내가 넘겨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부동산의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한 발 이제
다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가 되고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달콤한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본 사람들은, 이 수익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주택자가 되세요, 1주택자가 되세요, 무조건 내 집 마련하세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이제는 내가 무주택 기간이 너무 길었구나, 빨리 내가 1주택자가 돼야 됐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2주택자가 되신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상급지로 이동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역시도 이제 2개의 주택을 갖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전세가 상승을 보면서, 월세의 상승을 보면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기가 싫을 겁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데, 왜? 지가가 상승하고 건자재 비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쉽게 해가지고 4개월, 5개월 만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지만, 이 빌라가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기간이 3년 정도가 되고, 그 3년 동안 아파트만 뚝딱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백 세대, 몇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인프라 시설들이 잘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반 시설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분들보다 더욱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무주택자 분들은 좋은 포지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되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수를 좀 늘리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넘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 선순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또는 1주택자 분들이라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부동산 경험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을 받아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입지가 좋은 주택들을 보유한다면 임성배와 같이 투자자들이 내 물건을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처음에 두려울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두렵고 1주택자 분들도 2주택자가 되기가 굉장히 두려울 건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 너무 두려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 이런 생각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내가 무리해서 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이런 주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막연히 오른 집값만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자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부동산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부동산 가격을 내가 회상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국한돼 가지고 과거를 보면서 틀에 갇혀서 살아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거고,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에 있는 내 집 마련, 1주택, 이런 자산의 규모들을 현재에 늘리게 되면은 미래의 삶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평생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양극화가 더 극대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가격도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주식의 규모를 너무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빠르게 1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앞으로 양극화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규모도 양극화가 될 거고요.
직업도 양극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부도 양극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양극화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건데,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에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빠르게 벗어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라든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키의 저스트 투잇, 지금 당장 실행해라. 뭐든지 내가 지금 당장 실행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 두 개씩 늘려간다면, 그 경험을 늘려간다면 부를 축적하고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두 개씩 알아가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이라면 다주택자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잘 사면, 그리고 내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사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도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거다,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 구축을 사던 청약 당첨이 되면은 이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투자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넘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추후에는 그런 부동산을 사고 싶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주택자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이 좀 다주택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삶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되시고, 1주택자분들은 조금 두렵지만 소비 절제를 더 하셔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좀 늘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